오셨다고 예. 하셔서 뭐 지금 제천에 제 남창기 한원이 있지만은 또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은 또 오세요. 오셨어요? 근데 이제 느끼는 거지만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의 치료로 또 한 번 원장 얼굴 봤다고 다 났을까? 네. 그럼 안 났으니까 그러면 오지 말아야 되나?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내가 왜 아픈지 또 어디가 문제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고 또 내지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그 요즘 뉴스를 보면은 뭐 PCR 검사니 요즘은 이제 뭐로 하냐면은 신속 자가 항원 검사, 뭐 자가 진단 키트, 자가 검사 키트를 해요. 또 그것도 뭐 왜 그렇게 사재기 하는지를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사가지고 뭐 배부르나 화장지는 사재기 하면은 쓸 수라도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항원 검사를 해서 내가 양성이다. 그럼 어떡할 건데요? 스스로 자가 격리하게? 내지는 예전에는 자가 격리를 했지만 이제는 또 뭐요? 그냥 집에서 혼자 있으래. 또 내지는 뭐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래요. 예. 그럼 진작에 치료받지. 그 말의 의미는 그럼 전에는 치료를 못해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치료할 줄 아는데 일부러 안 한 거냐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서 CT나 MRI 찍어보고 내가 협착증이다 뭐다 하면은 병명이 나오면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 일반인들은. 하지만은 진단 따로 병명 따로 치료 따로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병원의 의료의 속성을 이해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뭐 한다고요? 놀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골에 계신 분들이 6개월마다 병원에 가버려서 큰 서울 대형 병원에 가서 뭐 해요? 뭐 약도 안 주더라 뭐 하는데 약 안 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괜히 또 검사해서 이상 있다고 하면 약 주면 어떻게 돼요? 약을 받아올 때 며칠씩 받아와요? 3개월, 1개월 이렇게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에 뭐 한다? 취하는 거예요. 약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약을 먹고 우리가 보약이라 생각하면 열심히 드셔야 되지만은 양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지금 코로나에 대한 가장 뭐가 문제라고 그래요? 기저질환자, 면역력 저하자라는 개념이잖아요. 병이 안 좋으니까 약을 먹기도 하지만은 또 그 양약이 몸에 더 다른 부작용을 남긴다. 그 합병증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 쌤이 저한테 내가 어디가 무슨 병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우리 간호사한테 했나요? 안 했어요. 예, 혹시나 또 우리 가끔 보니까 우리 간호사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묻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메시지 창을 통해 가지고 원장님 이분은 어디가 불편해 왔으니까 원장님 참고하세요. 예를 들면은 네. 우리가 점집이라고 그러나요? 무당집이라 이런 데 가면은 잘 들으세요. 점 보러 왔어. 그러면은 목욕탕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 점집에 갔는데 아주 신통하더라고. 그러면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죠? 어딘데? 저 고개 너머에 저 산 너머 척집이다고 깃발 있는 집이라고. 그럼 뭐요? 그래 데려가잖아요. 삐끼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어디가 불편한데? 우리 아들이 자식을 못 낳잖아. 결혼을 안 하잖아. 사업이 좀 실패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또 어디에다 알려줘? 점집 하시는 분한테 알려줘가 도사님한테 알려줘가지고 너 아들 못 낳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한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정말 신통하다 이렇게 또 되고 하는데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된다. 또 그런 걸 이용하기도 하는데 우선은 선생님 딱 봤을 때는 어디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원순이 사모님, 우리 조준수 사모님이 또 단골이니까 박선희 사모님도 단골이고 우리 선생님 어디가 불편할 것 같아요? 틀리면은 또 뭐 과락이 있나? 낙제가 되나? 틀려도 괜찮으니까 우선은 지금은 이제 좀 반듯하게 했지만 좀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몸이 약간 이렇게 길었어요. 선생님 봤어요?
기울어져 있는 거 봤어요? 몸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다시 하지만 그래도 몸이 어떻게 돼? 제가 여기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보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 있으면은 또 어떻게 돼? 이렇게 하겠나? 아니 그렇게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왼쪽 어깨는 올리고 오른쪽 어깨는 내려가 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옷의 주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펴져 있는데 지금부터 딱 하니까 여기는 뭐 해져 있어요? 주름이 접혀 있어요. 보이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간에 긴장이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쌤이 그 간의 긴장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또 내지는 그 우리가 애플즈 뭐라고 그래요? 이게 갑상선 결절 튀어나온 걸 뭐라고 그러죠? 어떻든 요 갑상선이 유별나게 뭐 어때요? 튀어나와 있어요. 수술했어요. 수술했어요? 목 디스크 수술했어요? 네. 그럼 목 디스크 수술하면 저렇게 다 튀어나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딱 봤을 때 우리 선생님이 요게 제일 처음에 아까 딱 봤을 때 도드라져 보여요. 보이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인체 가동 원리를 보면은 돌출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머리예요. 뭐라고? 머리. 또 다시 한번 목이라고. 그러니까 머리야 목에 긴장이 많다. 머리나 목에 긴장이 많다는 것은 아까 지금 병명을 얘기하셨으니까 병명으로 따지면 목 디스크, 뭐 협착증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목에 긴장이 많다. 또 손을 어떻게 하고 계셔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손을 뭔가 이렇게 뭔가 만지고 있거나 뭐 꺾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의미 속에서는 손끝의 문제는 경추 7번의 문제예요. 경추 7번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그건 맞다고 하시네 그래도. 아니 여기 6번 7번 수술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경추 7번의 문제다. 뭘 보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를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추 7번. 그 다음에 여기 목이 돌출되어 있는 거 갑상선. 여기 또 어디냐면은 중앙이에요. 예, 뭐의 중앙? 목에서 얼굴 턱하고 쇄골의 중앙이기 때문에 중앙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경추 3, 4번도 안 좋으셔요. 그 다음에 어디가 안 좋다고? 경추 3, 4번 목에서의 중앙이기 때문에 콩팥, 신장, 갑상선 계통도 약하다. 그러면은 그럼 갑상선 검사를 해야 돼요? 갑상선 암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병명에 매이시면 안 된다. 이게 그거에 목이 예. 사고를 나가지고 예. 사고를 나서 목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이게 약을 뭐 먹은 것도 있겠지만 위가 안 좋아서 예. 그랬더니 위가 지금 여기가 예. 숨을 쉬기도 못하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예. 이게 내려가더라고. 그다음에 옆구리가 하더니 땡겨요. 예. 그래서 이 밑에 다리까지 쫙 하고 내려가더라고. 예. 시원하게 이게. 그래서 간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간만 안 좋다 하지만은 간하고 위장하고 엽질 사이에요. 그 밀가루 반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이 필요하다. 그 개념이 결국은 위장에서 위장 활동을 잘 하려면 소화액을 분비하고 소화효소 분비하고 이런 개념이 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간을 좋아지게 하면 위를 좋아지게 한다. 또는 목을 좋아지게 하면은 여기를 좋아지게 하면 뭐가 좋아진다고요? 위장이 좋아진다. 간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이 와가지고 조용히 되는데. 손이 떨려요? 그래서 손이 떤다. 보통 이제 노인성 진전이라고 해요. 나이 들면은 조금씩은 다 와요. 근데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이제 중풍 전조예요. 파킨슨 전조예요. 그러니까 또 겁나니까 또 뭐 검사하고 하지만은 지금 살이 좀 엄청 빠져가지고. 예. 네. 예, 다쳤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 저 안에 들어가서 전화하세요. 이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제 말이 진단이 맞다는 게 앉아 있는 모습이 오른쪽으로 찌찌찌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서 옷에 주름이 져 있지만은 또 팔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른쪽 팔꿈치가 다쳐가지고 이상하죠? 이죠? 네. 뼈가 제대로 안 붙은 건가요? 예, 뼈를 잘못 붙인 거예요. 아, 잘못 붙여서. 적거론 병원을 간 게 아니라 적거론. 적거론을 가셨어요? 할머니가, 예, 어릴 때 몇 살 때예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예, 할머니가 적거론을 데리고 간다고 그래요. 예. 병원 가져가고 적거론을 싸다고 그래요. 적거 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뼈가 부러졌다. 아니 뼈가 부러지면 안 되죠. 뼈가 빠졌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뼈를 어깨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깨를 밀어야 돼요. 잡아당겨야 돼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떻게 잘하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좀 잡아 당긴다, 뺀다 생각하셔야 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뼈를 집어 넣으려니까 밀어야 된다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잡아 당겨서 하면 어떻게 지가 알아서 어떻게 뭐든지 이게 끼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뺐다가 넣어야지. 그러니까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알아서 지가 자리를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어떻든 오른쪽 팔꿈치가 어디냐? 간이에요. 어디가 어디라고? 간이요. 왜? 간. 간. 어디라고요? 목. 목. 팔꿈치가 목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 목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또 팔이라는 한 몸에서 중간이니까 또 갑상선도 되고 신장도 되고 또 팔꿈치를 지배하는 게 예를 들면 경추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는 경추 4, 5번도 안 좋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경추 3, 4번도 안 좋고 경추 4, 5번도 안 좋고 경추 7번 위아래도 안 좋고 6, 7번도 안 좋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 MRI 찍으면 다 안 좋다고. 결국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결국은 다 안 좋다. 그래 MRI도 있는데 여기서 판독 뭐 그런 거 안 한다시. 안 하죠. 예. 그러더라고. 왜- 그래서 그러니까 MRI 찍어 봐야 알면은 제가 MRI를 찍는 뭐 그걸 하겠죠. 근데 MRI 찍으라 하면 누구 돈대? 누가 돈대? 남창희 한영 원장이 돈 버는 게 아니고 방사선가가 돈 벌잖아. 또 내지는 제가 종합병원 있으면 다 찍긴 하겠지만은 굳이 그게 아닌 거예요. 안 찍어도 안다. 우리가 의학 교과서를 보면요 다 나와요. 신경분절이라든지 신경지배 영역이라든지. 그런데 뭐요? 말로 열심히 얘기하는들 안 먹히는 거야. 그냥 뭐요? 검사 딱 해가지고 결과지 딱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뼈도 박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검사를 유도하지만은 검사 이전에 뭐요? 내 몸이 뭐 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그래서 진단, 검사, 우리 뭐 자가 진단 키트, 자가 검사 키트를 안 해도 이렇게 관상만 딱 봐도요. 내 몸이 아프면은 몸이 다 어떻게 돼요? 기울어져 있다는 거지. 얼굴도 제가 아까 비대칭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몸이 비대칭이면 얼굴도 비대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이 계속 당기니까 제가 자꾸 이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다? 이렇게 당기면 편을 예. 쉬어야니까. 예. 그게 내 몸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 균형을 잡아가는 게 뭐라고? 어긋난 균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의 균형 발전, 뭐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 발전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균형 발전의 의미는 뭐예요? 지방을 뭐 하자? 지방에다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자는 거지. 서울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고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러는 건가 봐요. 그렇죠. 몸이. 모든 게 결국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작동하는 원리는 뭐라고요? 균형이에요. 그 균형이라는 말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서울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균형의 의미는 뭐예요? 반대편인 시골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자는 거지. 그게 균형인 거지. 서울도 육성하고 지방도 살리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문제는 뭐다? 선거라는 것은 결국은 표로 먹고 사는 거니까 지방보다는 뭐요? 서울의 인구가 많으니까 결국은 서울 사람들의 표를 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균형 발전은 말로만 하고 어떻게 돼요? 서울 사람들한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지방 분권이 지자체가요. 결국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개념이 됐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중앙이 돈을 다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부족한 부위를 육성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강남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세금을 다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을 위해서 쓰니까 어떻게 돼요? 강남구만 독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 것도 결국은 전문 직장인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돈을 빼서 누구를 위해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건데 어떻게 돼요? 그들 위한 리그만으로 또 돼버리는 거니까 이게 바로 불균형인 거다. 결국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돈을 헬리콥터로 돈을 퍼부어야 돼요. 서울에 퍼부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하면 또 표가 안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알지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고. 알지만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다만 어릴 때 할머니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뭐 몇 푼 아끼려고 병원에 안 가고 접gon에 가서 했다, 잘못 끼웠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뭐 병원에 가서 잘 끼웠다 하더라도
선생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친 그 사고가 원인이 돼서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안녕하세요. 척추 디스크가 오든 이런 문제가 위장 장애가 오든 지금 찍히는 이렇게 타고 내려들어가 목하고 그다음에 위장하고 그래서 여기 예, 허리 다- 여기까지 다 오는 거예요. 여기 쫙 이렇게 당기더라고 다리 예. 끝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다리도 병원에- 이제 차가워지고 막 이래요. 예. 그래서 완전 몸이 반쪽이 이쪽은 내 몸이 아닌 것 같고 예. 이쪽은 내 몸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래서 간은 밸런스가 오른쪽이 간인데 그럼 간은 멀쩡한 거냐? 아니라고 그랬죠. 또 내지는 병원에 가서 간 초음파나 해서 CT 찍어서 이상이 없다고 그럼 괜찮은 거냐가 아닌 거예요. 그 검사에 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위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코로나가 무증상이에요. 하지만은 코로나 항원을 갖고 있다고 남을 전파시킬 수 있는데 검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이 없다고 나올 수도 있다고. 가짜 음성으로. 진짜는 양성인데.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렇다면은 뭐예요? CT나 MRI나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이상이 없는 거는 아니다. 그 말은 결국은 검사를 뭐 하면 안 돼요? 맹신하거나 검사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하셔야 돼. 무조건 검사가 무용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뭐 하다고요? 더 미리 시그널을 주고 있다. 아니, 목에서 병원 와서 목을 찍어도 목에는 이상이 없대요. 예. 근데 너는 왜 계속 아프다 그러니까 나는 아픈데. 그러니까 그럼 의사가 병원에서 이상이 의사가 아닌 없다고. 거지. 아니 근데 의사들은 판독만을 보니까 또 정상이고 다 신경이고 다 눌린 거 없는데 왜 아프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이제 예를 들면 신경정신과를 가거나 한의원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병원에서 안 되니까 일반인들이 저도 오고. 일반인들이 똑똑해야 돼요. 예? 그 의사들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얘기지. 저도 평생 병원에 가면 다 정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돼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평택에서 그게 여기 온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음성인 거죠. 가짜 음성인 거지. 네. 비정상인데 근데 인체 파동 원리나 한의학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건강한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비정상인데 자꾸 굳이 그걸 가지고 이는 정상 50% 100%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기본 그러니까 양의학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의학 생리나 이거를 다시 써야 된다고. 오로지 뭐예요? 검사 결과에 의해서만 하잖아. 그리고 또 내지는 뭐예요? PCR 검사에서 또 그거는 아니니까 자가격리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검사에서 검사 결과가 신뢰하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지. 어쨌든 뭐 얘기가 옆으로 빠졌지만은 요것만으로도 우선은 선생님에 대한 진단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각설하고 나머지 지엽적인 내용은 또 제가 침 놓으면서 해드리면 되고 또 기회 되시면은 또 책도 보시고 또 제 유튜브를 계속 하시면은 네. 많이 공감이 되실 거다. 왜?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제가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걸 알아서 예. 이 파동심을 맞으면 이쪽을 때리면 이쪽이 뭐 하고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균형을 한쪽이 맞춰준다. 긴장이 돼 있으면 반대편을 때려서 이렇게 가잖아요. 예. 여기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 때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돼? 이렇게 시계축 되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으로 오는 거지. 균형을. 수렴해야 되는 거지. 여기를 이렇게만 맞추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이렇게 맞추면 어떻게 돼? 이렇게 또 가잖아요. 중심으로 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비정상을 또 비정상으로 예를 들어 한쪽이 긴장을 또 다른 한쪽을 긴장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그재그를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정상. 예, 정상에 수렴하게 되는 방식이다. 말장난 같지만은 이 말이 이해가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길로 올 수 있잖아요. 치료를 예. 받을 수 있어요. 남창기 원장이 말이 공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 말을 듣거나 치료할 수 있어요? 몸을 맡길 수 있겠어요?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가 치과에 간다라고 했을 때 치과는 무서워요. 그 무섭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의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괜히 잘못 치료하다가 이빨을 다 건드리는 거, 신경을 다 죽이는 거 아닌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침을 맞아서 아프다는 의미 속에서는 침이 아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남창규 한의사 침 잘못 찔러가지고 병신 만드는 거 아닌지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든 간에 기본 원리로 딱 봤을 때 몸에 부작용 없는 치료를 하게 만드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결국은 뭐예요? 남창규 한의사의 실력을 또는 그것을 뭐 하게 돼 만드는 거예요? 자연스레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지.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믿고 맡기시라.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목을 해가지고 수술했는데도 안 났는데 지금 허리도 안 좋은데 허리도 찍어보면 협착증이 나와요. 예. 그렇죠. 그럼 또 허리도 수술하라고 그래서 난 이 수술 안 한다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이제 막 많이 뭐 이쪽 저쪽 다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양방의 방식은 그러니까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제발 균형을 생각해라. 균형만 생각하면요 강제적으로 들어 맞추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렛대 원리처럼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 멋있게. 예, 힘들어서 허리가 아파서요? 예, 아이고 미안해요.